자기보다 입사는 빨랐지만 승진이 늦어서 팀원으로 이게 남아있는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팀장 대우를 잘 안 하더래요. 여긴 회사잖아. 위계 질서 명확하게 해야지. 난 팀장이고 저 사람은 팀원인데, 이게 역할 전환의 정체성 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팀원들한테 과감히 위임을 해. 아유 선배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죠. 엉망을 하는 바람에 그걸 제가 탁 뜯어 고쳐야 돼요. 저는 3명의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팀장이라는 직급이 얼마나 외롭고 그런 자리냐 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대학교 동창입니다. 군생활을 이 친구는 ROTC 장교로 해서 그런지 계급과 직급에 따른 위계로 사람을 대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친구였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되게 빠르게 대기업 영업팀에 들어갔고요.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팀원으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왔길래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이게 이제 반기별로 그 리더십 평가 이거 하잖아요. 2번 연속 최하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팀에 갔는데 자기보다 입사는 빨랐지만 승진이 늦어서 팀원으로 이게 남아있는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배가 처음부터 그를 제 팀장 대우를 잘 안 하더래요. 오히려 막 후배처럼 대하더라는 거죠. 이 친구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긴 회사잖아. 위계 질서 명확하게 해야지. 난 팀장이고 저 사람은 팀원인데, 그래서 일부러 더 엄격하게 대했다는 거죠. 근데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후배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배였다는 거죠. 다른 후배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선배와의 갈등이 커진 여파가 후배들한테 미치면서 후배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니까 1년 내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조직 심리학에서 혹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이게 역할 전환의 정체성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 사람들은 급격하게 역할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이제 평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많은 신임 팀장들은 권위를 강조해서 자기 정체성을 막 확립하려고 하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위계를 먼저 강조하는 팀장은요, 오히려 팀원들에게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팀원들은 역할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사람까지 변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제 친구는 바로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 회사 후배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요, 워낙 성실한 친구였어요. 동료들 잘 챙기고 솔선수범하고 굳은 일도 마다않는 되게 성실한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팀장이 됐겠죠. 근데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또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선배님, 남들은 팀장 되면 시간도 좀 생기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근데요, 전 너무 많은 일에 치여서 죽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 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 챙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팀원들한테 과감히 위임을 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선배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죠. 엉망을 하는 바람에 그걸 제가 탁 뜯어 고쳐야 돼요. 저는 그 순간 되게 당황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팀장이 아니라 일이 가장 많은 슈퍼 팀원이구나. 이런 팀장들이 빠지는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이죠.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하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팀장이 모든 걸 직접 하면요, 팀원들의 성장이 멈추고요, 팀 전체 역량이 원래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팀장 본인이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후배한테 물었죠. 야, 너 지금 팀장이야? 아니면 팀원이야? 그건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선배님 모르겠어요. 저도. 세 번째는요, 몇 년 전에 제 유튜브 구독자가 보냈던 메일 내용입니다. 직원이 20명 정도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대표님이 5명의 팀원을 둔 개발팀 팀장직을 자신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대로 팀을 한번 관리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소한 결정하려고 해도 매번 대표 허락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이름만 팀장이고 여전히 실무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실망은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팀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그분에게 털어놓으면서 대표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죠.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뭐 팀장의 역할 아닌가? 그래서 팀원들의 의견을 막 모아가지고 대표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팀장이 알아서 방어해야지. 그리고 무마해야지. 이걸 왜 나한테까지 귀찮게 해? 일일이 보고하면 어떡하라고? 그는 메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사님, 저 지금 대체 뭡니까? 위에서는 책임지라고 하고 아래서는 대변하라고 하고 저한테 주어진 건요 이름뿐인 팀장 직함이에요. 진짜 어이없습니다. 이 상황을 심리학에서는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권한 없는 책임은 직장인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팀장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결국 이직을 하거나 번아웃을 겪게 되죠. 이들 세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회사의 팀장이란 도대체 뭘까? 팀장은요, 언제나 조직의 중심에 있습니다. 위에서는 임원 본부장의 전략과 지시가 내려오고요. 아래에서는 팀원들이 실행한 것에 대한 반응이 올라오죠. 팀장은요, 그 사이에서 방향을 읽고 조율하면서 사람과 과업을 동시에 이끌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역할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위계와 질서를 강조하다가 팀원들과 갈등에 빠지고 어떤 이는 리더가 된 뒤에도 팀원처럼 일만 하다가 지쳤고요. 또 어떤 이는 실질적 권한도 없으면서 명목상 팀장으로 위아래에서 치이는 혼란을 겪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어떨까? 옆에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그것도 항상 함께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됩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AI잖아요.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우리 사회를 휩쓸었죠. 저 역시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I를 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프롬프트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프롬프트 쓰는 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프롬프트를 막 돈을 주고 그 책자를 사기도 합니다. 요즘은 AI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사실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죠. 한데 리더십 분야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과 AI의 협업이 깊어질수록 더 정교한 프롬프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팀장은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수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팀원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팀원의 보고서가 엉망이야. 이때 팀장으로서 뭐라고 피드백하면 좋을지 알려줘. 이러면 AI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뻔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있습니다. 팀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날 갑자기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거나 팀장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팀이 싫어가지고 일을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팀장을 신뢰하지 않아서 또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딴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엉뚱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를 엉망으로 썼다는 현상이지만 그 뒤에 숨은 원인들은 전혀 다르죠.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요, 이 수많은 맥락을 좀 포괄하고 정말 알아야 될 핵심 이슈를 물어보는 그런 프롬프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오늘의 회의와 피드백, 실행과 판단의 순간에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모음집을요, 제가 30가지 상황으로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적절한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들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팀장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딜레마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뒤에 숨은 본질적 이슈를 꺼낸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팀원이 저항하는 건 당신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팀원이 팀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들은요, 표면적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적 원인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팀장은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팀장 프롬프트입니다. AI에게 던지는 프롬프트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프롬프트라는 얘기인 거죠.
이 책은요, 총 30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는요,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팀장들이 평소에 겪는 딜레마 상황과 그곳에 필요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프롬프트로 시작합니다. 잘못 정의된 문제는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내놔도 쓸모가 없다. 많은 팀장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문제를 잘못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원이 보고서를 늦게 작성한다면 표면적 문제는 저 팀원은 게으르다 였지만 진짜 문제는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프롬프트는 바로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질문들인 것이죠. 2단계는요. 조직심리학적 근거와 사례를 분석합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현상을 넘어 원인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갈등 뒤에 숨겨진 사람의 심리와 행동 원리를 조직심리학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실회피 편향이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몇 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를 제안할 때 이걸 하면 이득된다라는 것보다는 안 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이죠. 이런 심리적 통찰을 거치면요, 꽉 막혔던 시야가 탁 트입니다. 야, 내가 문제를 잘못 봤구나. 3단계는요, 복잡한 고민을 명쾌한 확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심리적 통찰을 거쳐서 3가지 간단한 결론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 3가지 결론은 흔들리는 당신에게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예를 들면 팀원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팀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기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임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피드백은 비난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4번째 단계는요, 실전 적용입니다. 이 책의 진짜 저자는요, 바로 독자 여러분 당신입니다. 각 챕터 마지막에는요, 팀장 프롬프트를 재구성한 심화 질문들이 있고요, 당신의 상황과 팀원에 맞는 답을 직접 빈칸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펜을 들고 실제 경험했던 사례들, 실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적어내려가는 순간 책 속의 지식은요, 바로 당신의 리더십 철학이 됩니다. 리더십은 갑자기 주어지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리더만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이 책은 말하죠. 팀장뿐 아니라 직장인 모두 회의에서, 면담에서, 기획사업에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일이 흔들릴 때마다 프롬프트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 프롬프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질문, 사람을 대하는 질문, 목표를 실현하는 질문,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는 질문. 이 모든 프롬프트가 이 책에 담겨져 있죠. 이 책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AI를 펼칠 시간입니다. 팀장 프롬프트, 당신의 리더십을 함께할 동료가 될 것입니다.